안녕하세요. 쌀이없어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정말 또 주민번호가 2로 바뀌느냐? 일단 주민번호가 1에서 2로, 즉 남자 주민번호에서 여자 번호로 바뀐다는 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바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트랜스젠더 우리 아기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도 분명히 성 정체성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유튜브로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환을 하게 되면 정말로 주민번호가 바뀌나? 내가 어떤 법적 여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호적 정정이라고 불러요. 그 주민번호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2000년대생 이후는 3번이죠, 남자가. 여자가 4번이고. 그렇게 주민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과정을 이제 호적 정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적 정정은 수술 후에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판단 아래에 판사가 이것은 정정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호적 정정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가슴 수술이라든가 성형 수술은 상관없어요. 뭐 여자가 되는데 굳이 이뻐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여자라고 가슴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 작은 여자도 있고 못생긴 여자도 있습니다. 다만 생식기, 즉 성전환 수술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형 수술이나 가슴 등등의 수술이 아니라 성전환 수술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호적 정정이 가능해요. 자,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면은 이제 회복을 하고 돌아오겠죠?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환 수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술비랑 어떤 호텔 체류비, 뭐 병원비, 뭐 비행기 값 대충 합쳐서 대략 2천만 원 전후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 기준지. 등록 기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 뭐 주민등록상 혹은 뭐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등록 기준지의 법원에다가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서류가 좀 되게 많아요. 어떤 서류가 있냐면은 일단은 수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직접 해준 집도의, 즉 성전환 수술을 직접 해준 그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도장도 들어가야 돼요. 집도의의 도장과 뭐 코팅해서 줍니다. 그래서 뭐 도장이 들어가서 요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증명서가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사의 공증을 받은 후에 법원에 제출을 하면 돼요. 뭐 번역이야 뭐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돈을 주고 한다 그러면 한 3만 원, 5만 원이면 가능해요. 법무사 공증비는 2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정신과 전문의의 수술 후,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완료한 후에 최신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뭐 정신적으로 이제 뭐 여성이다 이런 어떤 정신과 진단이 수술 후 진단서예요. 최신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역시 정신과 전문의의 최초 진단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최초 진단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호르몬 투여를 하거나 혹은 호르몬 투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트랜스젠더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받으려면은 정신과 진단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 진단서가 필요해요. 이 최초 진단서는 성전환증, 법 코드로는 F64.0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진단 코드가. 진단 코드가 F64.0인 이 최초 진단서는 병원 가서 내가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던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줘요. 그래서 이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비뇨기과 비뇨기과 또는입니다. 또는 산부인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되죠.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에 증명서가 필요해요. 증명서라고 하긴 뭐하고 진단서라고 할게요. 진단서가 나올래나 증명서가 나올래나? 진단서가 낫겠다. 이 단어는 좀 디테일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수술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단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생식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트랜스젠더면 남자 성기가 사라지고 여자의 성기, 즉 페니스가 없어지고 질을 형성했다라는 그런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핵심은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은 5번째, 인후보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후보증 2명이 필요합니다. 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되게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돈에 대한 보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후보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뭐 제가 있으면은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저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증이 아니라 여기 쌀이 없어요라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여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 혹은 정체성 혼란을 계속 겪어왔다. 제가 뭐 평생을 뭐 남대로 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방에 여기 팍 밑에 수술을 하고 나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물론 판사의 판단하에 좀 변하긴 하겠지만 주변인의 어떤 친한 분들의 이 사람은 여자로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보증이 2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구속력 같은 건 없으니까 보증이라는 단어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인감도장 또는 초본이 동봉되어야 되거든요. 이 인후보증을 써주는 2명의 초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초본 대신에 뭐 인감이나 아니면 서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성전환 수술 후에 호적 정정을 하는 것은 어떤 등록제가 아니에요. 등록하면은 오케이 정정 이게 아니라 판사가 재판을 해요. 약식 재판처럼 판사가 판단해서 바꾸세요.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내려주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좀 막 나간 얘기지만 이럴 일은 없겠지만 뭐 군대 회피 명목으로 수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혹은 어떤 범죄자가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지명수배자가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호적을 정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서야 반드시 그게 나와야만 이제 정정 허가가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서명보다는 초본을 동봉한 인후보증이 있는 게 조금 더 효력을 발휘한다고들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판사의 판단 아래에 어떤 결과가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짜 트랜스젠더 내가 뭐 여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고 해서 뭐 허가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혹여라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는 반드시 꼼꼼히 따지는데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상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론 저는 아직 수술을 안 했어요. 저도 수술을 하고 나면은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놀거나 할 때 사진들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들을 제출할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수술 전에도 이미 계속 여자로서 어떤 사회에 녹아들어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는 사진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카보다는 남이 찍어준 사진이 유리해요. 혼자 찍는 것보다는 남이 찍어주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로 사회적 성이 여자로 인식이 되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셀카가 아닌 일상사진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7번째는 뭐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혹은 나의 삶. 이런 것을 A4 용지에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건데, 그냥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어느 때부터 뭐 내가 여자라고 확신이 들었으며, 저는 언제부터 뭐 수술을 결심했고, 저는 뭐 여자지만 몸이 남자라서 이러이러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에 이르게 되고 수술을 했습니다. 등등의 살아온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즉, 내가 트랜스젠더로서 사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건데,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힘든 거니까. 8번째. 이게 조금, 굉장 고난도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 부모님 동의서는 두 분 중 한 분의 동의만 있어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두 분을 다 받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두 분 중 한 분의 동의만 받는다면 왜 다른 한 분은 동의를 하지 않으셨는지 사유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혹은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뭐 부모님 두 분이 아직 세상을 떠나셨다던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을 사유서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이제 더 좋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트랜스젠더들이. 이런 서류를 갖추는 데 있어서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트랜스젠더가 호적 정정을 하는 과정은 등록제가 아니라 판사가 재판 후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이게 다 갖추어져도 노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뭐 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갖추었을 때 더 높은 그런 호적 정정 허가가 떨어지는 그런 서류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부모님 동의서입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은 거의 어지간하면은 호적 정정 허가가 문제없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서류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치고 갈게요. 빨간색으로 씁니다. 신원조회해요. 신원조회는 왜 하느냐? 범죄 기록을 봅니다. 범죄 기록을 봐요. 범죄자가 내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성전환을 한다. 어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환을 한다. 즉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등등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이 범죄 기록은 뭐 어떤 벌금이라든가 뭐 주차 위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중대한지는 이제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내리겠죠. 자, 이렇게 서류들을 갖추면요. 이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돼요.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은 빠르면은 한 달. 빠르면 한 달이에요. 느리면 4달에서 5달 후에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럼 법원에 출두를 하면은 판사랑 면담을 해요. 판사랑 면담을 하고요. 판사와 면담 후에 여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한 2주쯤 지나면은 문자가 옵니다. 예를 들면은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정을 허락한다. 즉 정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너가 정정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구청에 가서 정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정정을 한 다음에는 어디 가면 되겠어요?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 가서 새로 주민등록을 하면 되겠죠?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범죄자라든가 어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제 정정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문제일 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호적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직 수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들은 물론 저 포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정정이 가능한지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이런 것들 다 제 주변에 수술한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름아름 물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눈에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딱 요 내용 찍으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조금 더 딥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수술의 과정이라든지. 아직 제가 근데 이건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딥한 진짜 수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등록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예요.